안녕하세요, 주간느바의 쭈바입니다. 10월 27일 느바 소식입니다. LA 레이커스가 샌안토니오 스퍼스와의 연장까지 가는 혈투 끝에 승리하며 시즌 2승 달성에 성공, 승률 50%를 맞추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러셀 웨스트브룩이 그동안의 부진을 딛고 본인의 강점인 돌파 이후 페인트존 공략과 빠른 공격 전개를 통해 페인트존에서만 24점을, 속공 득점으로 10점을 적립하며 오랜만에 웨스트브룩다운 스탯을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웨스트브룩의 직전 3경기 기록과 함께 경기력을 떠올려보면 기억나는 건 어처구니 없는 슈팅 마무리와 한숨 나오는 자유투, 손발이 맞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3경기 동안 17개의 실책을 기록하는 등 현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롤플레이어나 식스맨 보직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 최악의 시즌 스타트를 끊었죠. 오늘 경기에선 본인의 장점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르브론 제임스의 공백을 잘 메꿔주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연장전에서 터트린 웨스트브룩의 시그니처 슬램덩크는 본인의 부활을 제대로 알려준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름 시즌 MVP를 포함해 시즌 평균 트리플 더블 4회, 농구 그 자체로 불리는 선수를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했던 게 아닌가 싶네요. 단 프랭크 보겔 감독의 한숨 나오는 로테이션과 맛집이 되어버린 수비는 여전히 팀이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4쿼터 시점을 포함해 웨스트브룩과 함께 페인트존 득점 48점을 적립하며 원투펀치의 위력을 제대로 선보인 앤서니 데이비스가 과장 보태서 수비 5인분을 해주고 있다고 해도 무방한 만큼 레이리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의 백투백 경기에선 좀 더 나아진 모습을 기대해야겠습니다. 비록 패했지만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저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렉 포포비치 감독이 있는 한 탱킹이 사실상 불가한 상황에 팀의 주축인 디존테 머레이가 통산 5번째 트리플 더블을 달성하며 승리 직전까지 팀을 이끌었는데요. 뛰어난 수비 능력과 더불어 올라운더형 가드인 머레이는 오늘 트리플 더블 기록으로 직전까지 공동 4위에 있던 팀 덩컨을 제치고 단독 4위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늘 그렇듯 팀의 뒷심 부족으로 4쿼터부터 연장까지 기세에 밀리며 레이커스의 추격을 허용하고 패했지만 머레이와 함께 오늘 커리어 하이 득점을 기록한 야코 퍼드까지 건재한 샌안토니오가 29일 댈러스 매버릭스와의 텍사스 매치에선 어떤 경기를 보일지 기대됩니다. 어제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가 LA 클리퍼스의 완패를 당했죠. 단 86점에 그치며 상대에게 116점을 헌납한 경기로 무려 30개의 실책을 범한 최악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는 2000-2001 시즌 이후 공동 2위에 해당하는 실책 개수이자 2004년 12월 13일 당시 뉴올리언스 호네츠가 단 69점에 그치며 30개의 실책을 범한 이후 약 17년 만에 나온 정규리그에서 한 팀이 30개 이상 실책을 범한 굴욕적인 기록이 되었습니다. 경기 후 천 시빌럽스 감독은 당황스럽다고 했고 선수들이 경기에서 이기고 싶은 것처럼 뛴 적이 없다며 이에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언급했는데요. 20점을 올린 CJ 맥컬럼은 이렇게 많은 실책을 범하면 중학교 팀도 이길 수 없다며 자책했습니다. 주포 데미안 릴라드가 시즌 3경기 동안 24개의 3점을 던져 단 2개만 성공시켰고 설상가상으로 노먼 파웰이 무릎 부상으로 무기한 아웃되었다는 점까지 이래저래 시즌 초반 분위기가 좋지 않은 포틀랜드가 내일 있을 멤피스 그리즐리스와의 홈경기에선 분위기 반전에 나설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비록 브루클린 네츠가 어제 워싱턴 위저즈를 꺾긴 했지만 팀 승리에도 절대 웃을 수 없는 한 선수가 있죠. 바로 2017-18 시즌 MVP 제임스 하든입니다. 하든은 어제 약 30분을 소화하며 14득점과 9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요. 영혼의 단짝과도 같은 브루스 브라운의 복귀에 힘입어 1쿼터에만 5개 어시스트를 적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야투인데요. 하든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경기 도중 슈팅 난조가 있을 경우 자유투로 그 리듬을 찾아가는 하든은 평균 3개의 자유투만을 획득하며 좀처럼 야투감을 찾고 있지 못하며 어제 경기에서는 최악의 야투율을 기록하기도 했죠. 이로 인해 하든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즌 초반 하든은 극심한 야투 난조를 겪고 있는데요. 스티브 내시 감독은 이런 하든의 상황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내시 감독은 하든의 컨디션이 최고조가 아니더라도 그는 훌륭한 선수이며 팀은 여전히 그를 믿고 있고 하든이 몇 주 안에 정상 궤도에 도달할 거라고 했습니다. 야투를 제외하면 여전히 나쁘지 않은 기록을 올리고 있는 하든이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스탯 괴물 하든에 비하면 이는 분명 기대 이하의 활약이며 그의 분신과도 같은 마이크 덴토니는 팀을 떠난 상황입니다. 팀의 유일한 플레이메이커이기도 한 하든이 내쉬의 말처럼 빠른 시일에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지 내일 있을 마이애미 히트와의 경기를 주목해야겠네요.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캐리스 르버트의 복귀가 임박했습니다. 르버트는 오늘 팀 훈련에 참여했고 리칼라이 감독의 말에 따르면 복귀 시점은 미정이지만 곧 돌아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허리 부상으로 인해 아직 복귀하고 있지 못한 르버트는 지난 시즌 인디애나 소속으로 총 35경기에 출전해 평균 20.7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미네소타 팀볼브스가 어제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에 패하며 시즌 첫 패를 기록했습니다. 디안젤로 러셀이 경기 내내 극심한 부진을 보였고 카일 앤서니 타운스 역시 경기 초반 야투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전반의 부진을 딛고 3쿼터에만 21점을 폭발시킨 앤서니 에드워즈는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에드워즈는 팀의 주축인 타운스와 러셀에게 패스해라, 집중해라 등 더 많은 얘기를 건넬 거라고 했는데요. 팀에 아이는 없다며 3명으로 5명을 이길 순 없기에 서로 공을 돌리며 팀원들과 함께 플레이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에드워즈는 선수단 전원이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비뿐 아니라 공격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해야 됨을 말했는데요. 실제로 말릭 비즐리에게 본인을 포함해 러셀과 타운스는 다른 선수들에게 볼을 주는데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고 직접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 셋은 그들이 볼을 잡고 득점을 올리는데 치중하기 때문이고, 결국 이 세 선수와 팀원들이 잘 융화되려면 다른 선수들도 볼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2년차에 접어든 에드워즈는 구단이 선정한 팀의 핵심 선수인 만큼 앞으로 선배들에게도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할 것임을 암시했고, 최근 타운스 역시 팀 문화가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에드워즈의 이 각오가 과연 내일 있을 밀워키 벅스의 경기를 통해 잘 나타날 수 있을지 경기가 기대되네요. 시카고 불스가 어제 토론토 랩터스까지 잡아내며 개막 후 4연승을 질주했습니다. 팀이 단일 시즌에 4연승 이상을 달성한 건 2017년 이후 처음이며 개막 4연승 기록은 1996-97 시즌 이후 무려 25년 만에 달성한 기록입니다. 팀의 상승세와 함께 에이스 잭 라빈 역시 위대한 기록을 세웠는데요. 라빈은 어제 22점을 올렸고 3점 3개를 적중시켰는데, 이로써 시카고 구단 누적 3점 순위 공동 4위에서 마이클 조던을 제치고 단독 4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즌 58경기에서 200개의 3점을 넣은 라빈의 기세를 봤을 때 팀의 향후 몇 년간 계속 잔류한다는 가정이 있다면 컥 하인릭이 세운 1위 기록도 충분히 제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적 수월한 일정을 마친 시카고의 향후 10경기 일정은 굉장히 고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해당 일정이 끝나더라도 포틀랜드와 덴버로 이어지는 서부 연전이 있기에 과연 해당 구간 동안 시카고와 라빈이 어느 정도의 승률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 멤피스 그리즐리스와의 경기에서 가벼운 발목 부상을 당한 르브론 제임스가 오늘 샌안토니오 스퍼스와의 경기에 결장했죠. 코트에 나서지 못한 아쉬움은 있겠지만 코트 밖에서 르브론은 아주 기분 좋은 상태일지도 모르겠네요. 최근 르브론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시청했고 시즌2로 이어지는 걸 알긴 하지만 딸에게 가지 않은 기운의 행동으로 인해 엔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직접 언급했었는데요.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은 그렇다고 결말을 바꾸는 일은 없을 거라며 결말이 아쉽다고 말한 건 어쨌든 르브론이 시리즈를 끝까지 시청한 것이기에 이에 감사하다며 여러 영화의 제작자로 나섰던 르브론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자신만의 오징어 게임 후속편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만약 그때가 온다면 본인 역시 엔딩 빼고 마음에 든다는 메시지를 보낼 거라며 재치 있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이 답변을 들은 르브론은 트위터를 통해 본인이 언급된 것에 놀란 반응을 보이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래저래 우리나라 드라마가 르브론에게도 영향을 줬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네요. 이상으로 10월 27일 주간나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Just pass by you. Everything's gonna be fine. This the ship is away. If you're together, look at me, miss you, baby. Don't forget me, I'm always looking with you. But by your side, we can't get over this, baby. I'll just take always. You
It's wasting daily life. You look so worn out. I wanna be there for you.